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이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그 요새화한다는 게 과연 진짜 그 끊고 무슨 벽 쌓는 걸 의미하는 건지 또 의도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요새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이 있겠죠. 예. 북한이 하고 있는 지뢰지대를 설치한다든지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네네. 용치를 설치한다든지 대전차 참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새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래로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이게 언론 다시 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예. 이런 가시적 조치들은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북한이 이번에 남측을 패싱하고 미군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그런 행보의 하나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 상대하기 싫다. 말만 들어도 이제 지겹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이제 패싱을 함으로써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예. 두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미국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행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일부러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은요, 이 북한이 이 국경 봉쇄 선언이 실패한 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때문이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압도적으로 네. 응징하겠다. 이거 뭐 늘 하던 얘기 같습니다만 이 군의 대응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GDP가 한 60배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광범위하게 한류가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뭐 백역법 또는 뭐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문화법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상 한류와 관계되는 것들을 갖다 다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선택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를 끝내면서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때문에 체제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랬다 보고요. 만일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네네. 지금은 이제 늘 하던 얘기보다는 조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이요. 지금 비무장지대를 보면 위쪽으로 군사 붕괴선을 예. 중심으로 2km가 있고 남쪽으로 2km의 그러니까요. 각각 철책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일 북한이 북쪽 2km 철책선을 남쪽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이것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영토 조항 문제와 관련을 해서 영토가 북쪽 2km는 아니고 원래 있던 군사 붕괴선이니까 그쪽으로 내가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쪽으로 추진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유엔사에 통보한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만일에 그런 조치를 북한이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주위 세력과 지원 세력까지도 응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군이 굉장히 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국가론 뭐 반영한 영토조항 신설 또 뭐 통일 관련 단어 삭제 이런 개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예. 북한은 헌법 개정했다. 그런데 이것은 발표하지 않았다. 뭐 발표를 한다면 30일이나 50일 딱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뭐 통일 조항을 드러내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데 네네. 영토 조항 신설 같은 것은 아마 계략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인민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유엔사에 통보를 해줬잖아요. 네네. 유엔사에 이제 자기네들이 요새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영토 조항 문제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
이번에는 헌법 개정을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예.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항상 여기에 최고인민회의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예. 오히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6일 날 오히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창설 60주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는 개정되지 않은 게 아니냐 아.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세 번째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그 대의원들이 687명인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임기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선거를 언제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 임기가 끝나는 것이 올해 3월 달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뭐 북한은 이게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니까 마음대로니까, 내년도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의원들로 예. 구성을 해서 예. 충분한 더 수기를 거친 예. 다음에 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